제가 드라이빙 경제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몇 개를 올렸는데 제가 봐도 제가 무서워요. 표정도 하나도 없고 내용은 원래 재미가 없고 뭐 경제 이야기가 뭐 재밌게 들리려면은 뭐 애들도 경제 이야기 만화로 된 거 보여줘도 재미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그걸 운전하면서 혼잣말 했으니 뭐가 재밌겠어요? 근데 그 영상을 올렸는데 신기하게 오늘 어떤 아는 후배가 유튜브에서 저를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검색해서 저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신기했어요. 오늘은 드라이빙 경제는 아니고 흑수저 경제입니다. 왜 흑수저 경제인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강원도고요. 지금 밤 10시 정도 됐는데 진짜 추워요. 반팔 입고 있는데 잠바가 없어가지고 진짜 추워. 그래서 모닥불 피웠습니다. 여름인데 모닥불 피웠어요. 지금 이제 7월이 돼가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해드릴까요? 우리나라 변액보험이 왜 욕을 먹는가? 그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 변액보험이 왜 욕을 먹는가? 왜 욕하는 사람 입장에서 왜 욕을 할까요? 넣은 만큼 돈이 안 돼 있으니까 욕을 하는 거겠죠. 물론 변액이라는 게 뭐 차곡차곡 돈을 쌓아가서 이제 적립 형태로 수익을 내는 거라서 나쁘진 않습니다. 변액이란 구조는 나쁘진 않습니다. 게다가 1년에 12번까지 무료로 펀드를 스위칭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중도 인출도 되죠. 물론 뭐 중도 인출 금액에 제한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모로 이런저런 걸 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가입한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그렇게 오랜 기간 냈는데 낸 만큼도 안 돼 있다. 이게 가장 많은 불만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 원을 낸다. 그럼 고객은 100만 원 낸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고객의 구자에는 85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차감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한 15% 정도 차감하죠. 그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알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종신보험은 절대 저축이 될 수 없습니다. 원금이 되려면 20년 이상 걸려요. 거기 저 설계사들이 상품 설명하면서 나눠준 해지 환급금 예시표를 한번 보세요. 요즘 해지 환급금 예시표 보니까 뭐 3%대 예시하던데 3%가 된다 해도 사업비를 워낙에 많이 떼기 때문에 원금 되는데 한 20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종신보험은 사업비가 20%가 넘죠. 뭐 어떤 회사 보니까 26%까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저축이 아니라 정말 종신의 기본적인 목적, 고객 피보험자가 당장 내일 사망하더라도 계약한 가입 금액, 주 계약 금액, 예를 들어서 1억을 계약했다. 1억 당장 내일이라도 줘야죠. 고객은 뭐 보험료 예를 들어서 뭐 한 30만 원 냈는데 그 다음날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보험사는 1억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업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건 타당하죠. 근데 그걸 고객이 만약 저축으로 알고 가입했다. 고객도 잘못이 있고 그걸 그렇게 설명한 설계사가 우선적으로 잘못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제가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보험 상품을 저축으로 가입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종신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데 그걸 저축으로 알고 가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저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가 아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 내가 100만 원 넣었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85만 원만 들어간다. 그것은 사업비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선취 수수료 구조 때문이에요. 선취 수수료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사는 먼저 사업비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펀드에 투입을 해주는데, 펀드에 투입되면은 그게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모르죠. 근데 보험사는 15만 원 사업비 꼬박꼬박 매달 떼가니까 망할 일이 없죠. 고객은 어떻게 되든 모르겠지만 보험사는 망할 일이 없습니다. 대신에 85만 원이라도 들어간 그 고객의 돈을 키우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잘 수익을 내주면. 근데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노력 많이 해야죠. 설계사도 마찬가지고 고객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실제 제 고객 중에 18%까지 수익을 내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문제가 사업비잖아요. 이 사업비를 반으로, 예를 들어 15%면은 6%대, 7%대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추가 납입하면 돼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을 납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 계약은 50만 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100만 원 내기로 했던 거니까 나머지 50을 추가 납입 형태로 하는 거죠. 계약은 50만 원만 하고. 그러면 추가 납입한 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물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납입을 100만 원 하지만 100만 원을 계약한 것보다는 사업비가 반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하시면 괜찮죠. 근데 무턱대고 그냥 아는 동생, 뭐 선배, 후배, 가족 이렇게 보험 계약 하나 해줬는데 원금이 안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전화해야죠. 야, 이거 좀 어떻게 펀드 변경 좀 해주고, 요즘 어떤 펀드가 괜찮아? 좀 알아봐줘. 그렇게 얘기해야죠. 자, 근데 해외 금융사는 또 틀려요. 해외 금융사는 고객이 100만 원을 내면 100만 원 다 그냥 넣습니다. 네. 물론 일부 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국내 거보다는 뭐 반의 반 수준 혹은 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 그걸 나눠 가져요, 고객하고. 쉐어링 방식이라는 거죠. 네, 나눠 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애쓸 수밖에 없죠. 수익이 많이 나야 지네도 많이 가져가니까. 자, 이게 크게 선취 수수료 방식과 후취 수수료 방식이라고 해요. 이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왜 오늘 얘기를 흑수저 경제라고 얘기했냐면, 보여드릴게요. 내가 바닥에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이 왜 흑수저 경제학이냐면, 제가 이걸로 그림 그릴 거라서. 네. 자, 크게 여기가 국내 보험사, 여기가 해외라고 할게요. 해외. 네, 글자가 잘 안 보이네. 그러면 국내 보험사는 선취예요. 여기는 후취입니다. 선취고 후취. 이게 잘 안 보이네. 이러면 잘 보이네.
더 안 보이네. 자, 국내 보험사가 선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튼 어떻게 보면은 보험사 수익은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고객 한 명당 납입 기간 내에 납입 기간 동안 보험사가 수익할 수 있는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변액보험을 들었다, 뭐 종신보험을 들었다. 근데 이 사람 한 달에 납입할 금액이 뭐 100만 원이다. 그럼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15만 원, 월 15만 원. 뭐 종신보험이 뭐 사업비가 20%다 그러면 뭐 20만 원. 이게 확정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펀드 투자형 상품이라 해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펀드에서 수익 내서 수익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고객 한 명당 그 머릿수대로 수익이 저기 뭐 사업 저기 매출이 확정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선취 수수료죠. 그러니까 해외 보험사들이 길을 쓰고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도 한국 들어오면 사실상 사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근데 이 해외 보험사는 후치 수수료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후치 수수료 방식.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내면 100만 원을 온전히 다 투입을 하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 쉐어링하는 방식이에요. 고객하고. 예.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입했는데 10만 원이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구는 고객이 가지고 10,000원은 회사가 가지는 방식인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 회사가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10만 원 수익 내 갖고 안 돼. 20만 원은 내야 우리가 2만 원이라도 가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게? 그래서 그 회사가 얼마나 수익을 잘 내는 회사며 그간의 성적이 어땠느냐, 이게 고객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회사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인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나라 보험 가입할 때 뭘 보고 가입합니까? 대부분 사람 보고 가입하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가족, 선배, 후배 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보면 너무 정에 이끌려서. 근데 금융은 정도 정이지만 정 좋은데 갑자기면은 숫자에 좀 이렇게 민감하게 보시고 뜯어보시고 살펴보시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해외와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내 금융사가 이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금융사처럼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도 돈 잘 버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겠어요? 애를 쓰려고 그러겠어요. 우리나라는 금융산업이 아직도 유치산업입니다. 유치할 때 그 유치라는 한자가 우리 애들 유치원 보내잖아요. 그 유치랑 똑같아요. 한자가. 육성하고 보호해야 될 산업으로 분류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이네 이거. 아, 여기 흙바닥 초이스를 잘못했네.